A부터 Z까지 영어과 평가 마스터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그리고 교육평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수업과 관계된 평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의와 새로운 동향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실제 교실에서 하고 있는 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굉장히 큰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숲과 나무가 있다면 숲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를 하잖아요. 지필평가도 있죠. 수행평가도 있죠. 그리고 시험에 성적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실시하는 많은 쪽지 시험과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질문이 이겁니다. 평가를 왜 하시나요? Why? 우리는 왜 평가를 하는 걸까요? 보통 점수를 내죠. 그 학생이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한 다음에 알려주죠. 그게 가장 평가의 기본적인 행동들인데요. 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육평가는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장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예를 들면 교육의 목적이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교육평가는 교육이 정말 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정의를 보통은 내리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용어로 정의를 내렸어요. 예를 들면 타일러라는 학자는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라고 했고요. 그 다음 크롬바흐나 스토프 빔이라는 학자는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가치, 질, 의미가 있는지, 양, 정도, 조건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을 해서 그것을 측정하거나 어떤 것을 구별해내는 행위라고 했고요. 스테이크라는 학자는 판단과 설명을 조화시키는 작업,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고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저게 뭘까 하는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내렸고요. 니보라는 학자는 교육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 그리고 대상에 대한 가치와 장점을 판단하는 행위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단 대상이 있고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내용은 공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30강까지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평가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육과 관계된 것들이 있어요. 교육과 관계된 모든 것의 양, 정도, 질, 가치, 장점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한다. 이 부분이 주계예요. 체계가 들어간다는 거 측정해서 판단을 하는 주관적인 행위예요. 평가는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주관적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도 가치가 개입되고요. 그것을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도 모두 인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주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교육 목적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 행위인데요. 평가를 우리가 실시하겠다 했을 때는 네 가지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선천적으로 모든 걸 타고나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하면 교육도 의미가 없는 거고 평가도 의미가 없는 것인데 후천적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은 개발될 수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육평가의 대상과 자료는 특정한 시험 또는 특정한 어떤 수행평가로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또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속성이에요. 한 번만 하고 끝나면 평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그 대상에 대한 변화와 발전 같은 것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정이고요. 그 다음 종합적이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과정중심 평가라든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평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과정을 따르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지필평가만으로 학생이 객관적인 지식을 답 중에서 골라내느냐 이것만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관찰, 면접, 수행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학생이 또는 대상이 평가 대상이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발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evaluation, 평가보라는 용어보다는 assessment, 총평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evaluation과 assessment를 둘 다 평가라고 해석을 하지만 굳이 구별을 할 때는 어세스먼트를 총평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는 어세스먼트를 쓰고 그냥 평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 부분 설명할 때는 제가 어세스먼트를 총평이라는 용어로 해석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evaluation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요. 2차 시부터는 제가 어세스먼트도 평가라는 용어로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evaluation도 평가고 assessment도 총평이란 이름이지만 결국 평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테스트 있잖아요. midterm test, final test 이런 테스트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평가인데 어떻게 다를까? 이거는 한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테스트는요.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시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이렇게 시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테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분절된다는 거예요. 평가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the level of skill, 기능을 어느 정도 습득했나 또는 knowledge, 지식도 어느 정도 습득했나를 한 번에 판단을 하는 행위가 테스트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assessment는 process예요. systematic process.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하면 보통 한 차시만 진행하지 않죠. 프로젝트 평가 한다면 보통 2차시, 3차시, 4차시 길게 더 길게 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련의 체계가 갖춰진 일련의 평가 과정이라면 그건 테스트가 아니라 assessment, 총평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단지 지식과 기능만 보지 않고요. 태도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신념이나 가치관까지도 모두 판단하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에서는 학습이 들어가죠. 테스트는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데서 끝나지만 assessment부터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되게 분명해지고 테스트와 이것이 다른 점이 됩니다. 그리고 assessment가 테스트와 다른 점이 있듯이 이 assessment와 또 evaluation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시죠. evaluation은요, 더 커요. 아까 assessment를 총평이라고 하고 evaluation을 평가라고 했는데 이 evaluation은 일종의 전략에 가깝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정보 수집 전략이에요. 그러면 정보 수집 전략이니까 단순히 지식, 기능, 태도, 무슨 신념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되는 체계적인 여러 가지 시험과 평가를 총 합친 것이 evaluation이 되고요. 이 evaluation의 목적은 조금 더 달라요. 약간 다른데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여기가 목적입니다. To modify the system of learning. 아까 assessment는 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학습의 그 체계 또는 교육과정 이것을 조금 더 수정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test, assessment, evaluation 이런 부분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요. 이 둘 다 중요한 거는 있어요. 어떤 assessment 총평 또는 evaluation 평가 둘 다
준거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또는 잘함 못함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evidence driven. 꼭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흡사하지만 다른 점은 있어요. 결정적인 건 이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하게 되는, 교실에서 하게 되는 대부분의 평가는 assessment가 되는데요. 이 assessment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면서 가치 측면에서 따지고요. provides feedback, feedback을 제공하죠. 하지만 evaluation은 어떤 긍정성과 성장과 발달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표보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judgmental. 판단을 해서 단점이 뭔지도 되게 잘 보여주고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2차시부터 이야기할 것은 주로 이쪽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과 연계해서 하는 다양한 평가 얘기를 할 거니까 앞으로는 assessment 쪽으로 초점을 맞출 거고요. 저희가 쓰는 용어도 총평이란 용어보다는 평가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가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점수를 내고 너 잘했어, 못했어, 너는 이만큼 잘해, 이만큼 못해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부터 우리 정하기로 해요. 우리 앞으로 평가를 할 때 꼭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걸 목적으로 하기로 합시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학습이에요.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을 촉진하거나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거나 그래서 학습을 극대화하고요. 학생들이 어느 만큼 이루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고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적절한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면 교육의 질은 향상이 될 거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 또는 프로그램이나 교사가 사용하는 자료들도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정책이나 교육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도 참고로 사용을 할 거고요. 교육 예산이 있잖아요. 학교 예산도 있고 나라 전체의 예산도 있고 이런 예산을 할 때도 이쪽으로 더 투입해야겠다. 이쪽은 좀 삭감해야겠다. 이런 것에 근거가 되는 게 모두 교육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1번부터 4번까지가 되겠죠. 자, 이제 잊어버리지 말기로 한 거 목적인데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평가는 교육을 옥죄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제 평가가 너무 꼬리가 몸체를 흔든다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교육을 도와주기 위함이지 절대 교육을 구속하는 기능이 강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평가에도 꼭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이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결국 나의 수업 방식, 나의 수업 컨텐츠, 내용, 그리고 내가 진행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기 위한 장치가 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가를 했어요. 근데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나 평가 과정이나 방법이나 내용 때문에 누군가가 포기하게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거나 동기가 저하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건 제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사들이 교실에서 하는 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쭉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교육평가가 여러 가지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업 성취도 평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지금은 아주 적은 수의 학교만 표집해서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대로만 되면 국가 단위에서
수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과 평가가 정말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거나 보완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제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원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해서 그 학습 결손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건데 이게 원래였는데 실제 해보니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시도교육청 간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평균이 뭐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퍼센트 서로 비교하더니 학교가 비교되고 교사가 비교되고 이렇게 문책도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원래 순수한 제대로 용도만 잘 지켜서 사용되면 좋았을 것이 이게 많이 퇴색이 되고 왜곡되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학업 성취도 평가와 같은 이런 규모의 평가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가 자체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결과와 좋은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마무리되면 일부 학생들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내가 약점이 이거고 보완할 점이 이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걸 더 보완해서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육평가, 이제 교육평가의 대상과 주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옛날에는 교육평가의 대상하면 학생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대에는요. 모든 것이에요. 얼마나 모든 것인지 한번 보실래요? 교사, 학부모, 행정가, 경영자, 심지어 기관도 평가 대상이고요. 교육과정, 교구, 교재, 프로그램, 교육 환경도 평가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는 평가 자체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도 평가를 하고 교수 학습의 모든 것, 즉 형성평가가 강조되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도 평가를 할 수 있고 태도와 자세 이렇게 정의적 영역까지도 이제는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주체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선생님만 했다면 이제는 교육행정가, 내용 전문가, 심지어 학습자까지도 평가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평가의 새로운 동향에서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을 살펴볼 건데 전문가가 된다는 건 우리 교사들은 수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서서히 평가 전문가의 자질과 그런 자격도 가져야 되거든요. 평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평가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것들은 굉장히 좀 기억해야 될 용어들이 있고 또 제대로 사용해야 될 용어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관점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교육평가의 다양한 관점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건데 기존에는 기준 참조 평가 이렇게 불렀어요. Norm, Reference Evaluation에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서열, 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느냐를 보지 않고 그 성취 기준 도달 여부가 굉장히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만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장점은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단점은 경쟁심과 서열주의 이게 굉장히 이제 팽배해지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Criterion Reference Evaluation 준거라고 해요. 준거 참조 평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그 움직임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거나 습득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교수학습,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어떠한 피드백이 제공될 수가 있어요. 그 준거에 따라서 이 준거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도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더 투입돼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방식이 돼서 교수 학습과 평가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 요즘의 평가 방식이고 이것을 준거 참조 평가라고 합니다. 다른 관점도 있어요. 성장 참조 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Growth Referenced Evaluation. 그래서
한 사람의 before and after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사후에는 이 정도고 그 사이의 갭 차이가 어느 정도여서 그것이 향상이 되었다. 그 능력이 뭐 크게 향상이 안 됐다. 오히려 퇴보했다. 이런 것을 보는 관점도 있고요. 능력 참조 평가라고 해서 Ability Reference Evaluation, 원래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하고 실제 수행 결과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쪽이죠. 중거 참조 평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평가 마무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동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거 참조 평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르친 것을 평가해 주세요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형성평가, 학생들이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형성평가라고 하는데 가르친 것을 평가하는, 정말 교수학습과 평가가 일치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초반에 하는 진단평가, 그리고 학기 말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무엇을 배우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총합평가 또는 총괄평가 사이에 그냥 뭐 여러 가지 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수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그리고 피드백 강화,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가를 설계할 때의 키워드입니다. 배운 것을 평가합시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시다. 방법을 다양화합시다. 피드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동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옛날에는 무엇을 배웠는지 그 학습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내용을 그것을 평가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배치나 진급 자격부여 또는 판단, 단순한 판단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학습을 위한 평가 또는 학습으로서의 평가의 개념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정보 제공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 저 학생이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A라는 학생은 이런 부분은 약점이고 이런 부분은 강점이 있네. 이렇게 파악해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성취 기준, 준거가 있어서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그 학생이 어떤 점이 잘했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는 걸 판단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이 정보를 학생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제공을 해주면 학생은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아,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이런 걸 보완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것이 수정이나 개선이 이루어지면 그 학생은 한 단계 향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을 위한 평가의 개념이고요.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이제 교사보다는 학생에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동료평가나 자기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학습으로서의 평가의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자기의 학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수행평가 몇 차시를 걸쳐서 하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이 어려웠고 어떤 단계를 거쳤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게 되고 느꼈는지를 스스로 자기의 학습 과정이나 평가 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건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시 학생 스스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는 거고 아,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 과정에서 이건 어려웠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든지 이건 굉장히 잘했으니까 정말 훌륭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판단해보는 이 두 부분이 요즘에 우리 평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 잠깐 살펴보면은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생이 한다는 거, 아까 방금 보았던 거예요.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생이 하고요. 자기 학습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치화되지 않아요. 아, 나는 이런 것은 강점이 있고 이런 데는 약점이 있어.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고요. 굉장히 자기 성찰적입니다. 성찰적이고 자기가 자기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수립하거나 학습 전략을 가지게 되는 그런 능력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사용되면 학습으로서의 평가고요. 그리고 학습을 위한 평가는 교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학생들한테 어떤 지도를 그 다음에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 보충 설명하는 방식도 강의식이 아니라 이런 걸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전략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치화되는 정보보다는 기술이 되는 거죠. 말로써 기술이 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향상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평가 방향은 단순히 수치화된 정보만 제공하고 끝나지 않고 뭔가 자세히 풀어쓰는 그런 평가 처리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of learning, 뭐 배웠니? 이제는 for learning as learning. 그래서 평가의 기능이 또 평가의 동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요.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끝냈는데요. 이 동향이 반영된 우리의 지금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는 다음 차시에 살펴보는 것으로 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서 평가의 여러 용어들 이제 친숙해질 수 있도록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